고서가 그런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 재밌죠? 그리고 고문 이런 것도 어려운 거라. 서예에서 말하는 고문은 옛날 글씨지만 그 고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참 말하기가 어려워. 대개 조충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들었는데 방광소파 그 사방이 넓고 파세 이거 모나고 넓고 나는 뭐라고 그랬나 그게? 모나고 넓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모나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방필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형체가 조금 네모지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 여기에서는 좀 네모지다는 의미야. 방필보다. 그리고 파세. 파세는 파책이야. 파책의 필세. 파책의 필사가 적다. 그러니까 옛날 것 보면 약간 좀 그래요. 그 파책 같은 게 없지. 그래서 시조 해법. 그래서 처음 그 해법. 이 해법은 해법이야. 법도 말하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해석필법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많은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그래서 요 앞에 즉 8분서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청나라 때 사람인데 그 전에 거 보면은 8분 해법, 비로소 8분 해법 이렇게 나오더라고. 8분 해법은 8분서의 해법이야. 법도. 그러니까 일반 해법 이렇게 나오면은 특별한 거 아니면은 법도고 특별한 거라고 할 때는 어떤 뭐 그러니까 초서법, 해법 이렇게 나올 때는 해석필법이겠죠. 초서필법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 해서 자체가 필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서, 예서 뭐 이런 거가 필법 얘기가 나올 때는 해석필법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해석필법이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이렇게 꼭 집어서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말을 거의 안 써요. 또 이렇게 해서만 이렇게 나왔었을 때는 해서 자체가 필법이라는 뜻도 있어. 법도라는 뜻. 해서가 법도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정서를 많이 쓰고 진서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정서는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정서는 북이글씨 쓸 때를 정서를 많이 써.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나는 아는데. 아시면 알게 해주셔야지. 아니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정서를 쓰는 거를 내가 쭉 한번 이렇게 좀 봤거든요. 봤더니 어떤 거가 생기냐면은 그 전에가 예서였었잖아요, 그지? 네. 예서에서 그 정서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쓰고 저렇게 했던 거가 그 종료야. 종료의 청계 선시표 뭐 이런 거라고 청계지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저 종료 글씨가 남아 있고 전해지고 하는 거가 북이야. 그 종료 밑에 종료를 고서라고 그래.
그러니까 고소의 특징은 아까 여기 저 했었지만 좀 질박한 거야. 그리고 이 질박한 풍을 갖다가 연미한 서풍으로 바꾼 것이 왕이지야. 그래서 왕이지는 주로 남쪽에서 유행이 됐고 그 서체는 해서 초서야. 해서 행서라고. 그러니까 그 계통의 계속 글씨를 해서라고 그래. 정서라고 잘 그러지를 않는다. 근데 아까 그 북이 계통으로 갔다 그랬었잖아요. 종료 글씨. 그것이 지금 보면은 북이 글씨들이잖아. 그것들은 정서라고 그래. 그걸 해서라고 잘 그러지를 않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서가 그 종료 계통으로 가서 북이 글씨로 했던 그 과도기적 글씨.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그 당시 유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바른 글씨였었어. 그것은 그 예서에 대해서 쓴 거야. 예서에 대한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인고 하면은 한나라가 이렇게 우진 남북조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삼국시대가 생겼었잖아. 한나라 말에 삼국시대가 세워지고 그 조조가 이렇게 그 뭐 통일은 아니었었지만 통일은 사마귀가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진나라가 되고 됐는데 바로 또 걔들끼리 왕자의 팔왕의 그 왕자의 단위로 싸우기 때문에 갈렸어요. 어지러워져서 남쪽으로 간 것이 동진이고 그 북쪽을 통일한 것이 북이라고. 따라서 일어섰을 때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어떤 주권, 패권, 이렇게 혼란 이런 것이 연속이죠. 그죠? 이렇게 연속이고 패권이고 저렇게 할 때는 역사를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 이해가 있어야지 돼. 왜 그러냐면 그 내가 인도에 가고 그랬더니 인도에는 그 화폐에 8종류의 그 글씨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통일이 안 됐다는 얘기야. 생각해봐. 문자가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8종류의 글씨가 있는 거야. 그것만큼 근데 그 전에는 인도가 그렇게 오래됐지만 역사가 오래됐지만 통일한 나라가 없고 있어도 잠깐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 그런 때는 구전. 우리나라는 통일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이런 것도 정리한 거가 고려 때 한 것이지 삼국시대 때 한 게 아니라고. 근데 삼국시대는 그야말로 세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그죠? 이러니까 역사를 쓸 수가 없어. 쓰더라도 그러니까 후대 무슨 쓰긴 썼어요. 백제에도 뭐가 있고 사서가 있고 뭐 그랬었었는데 그러한 것을 하더라도 그 뒤가 나오지. 조금 안정돼서 이렇게 해야지만 뭐가 그런 게 나오지. 뭐 부흥책을 쓰려고 하든가 자기 그 나라를 갖다가 어떤 그 선전 내리는 과시 이러려고 하면 왕권이 확립이 되려고 할 때 같이 그런 걸 해서 정통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나라가 어지러운데 그때 잡아서 나라가 만들었어. 근데 박 대통령이 그 정권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정치를 한 다음에 좀 안정됐을 때 비로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초기부터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따라서 그런 맥락에 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까지도 우진남북 이렇게 날 때 그게 수나라도 잠깐 해가지고 당나라로 넘어갔죠, 그죠? 50년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넘어갔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이렇게 뭐가 이루어져서 넘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지냐면은 바로 그 전 시대 것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 따로 가는 거야.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서체는 그 한나라 때 물론 그 진나라 때는 그것도 30년, 15년이니까 뭐 짧은데 소전이 표준 문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 표준 문자는 예서였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쭉 해서 지금 내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내가 좀 쉽게 잘 설명을 했나? 그렇게 해가지고 당나라 때까지 표준 서체가 예서였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말 하나 하려고. 근데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우진남북전후에서도 특히 저 그 북조에서는 오랑캐라고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북이 때. 그래서 이때 문자가 제일 어지러웠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지럽고 저기 하고 할 때일수록에 바른 것 개념이 많이 나와. 올바로 해야 된다는 개념. 그래서 설문회자 그때도 그 복원하고 한 거가 그런 의미에서 어지러워야지 뭐가 된다. 그래서 어지러울 난자에 얘도 보면은 그 다스릴 난자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어지러우면은 치우지. 참 선생님 말은 처음에 보면 들으면 한심해. 그 무슨 말인지 뻑. 근데 가만히 들어오면 일리가 있지. 넌 이모대로 네가 생각해, 그치? 다스릴 치자에도 어지러울 치라는 뜻이 있어. 사람이 아무리 뭐 해도 날 두고 하는 얘기지만 너무 어지러워지면은요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 그치? 그것도 너무 잘 정리되면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지, 그치? 말같이 나지. 그래서 그 한자에 그 상반되는 그런 뜻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 어지러울 속에 정자라는 것을 많이 붙인다. 설문회자도 그렇게 해서 다시 하는 것도 있고. 왜냐면 그 국민들이 그 언어 문자가 너무 안 되니까. 그 복원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잘 되고 할 때는 그게 괜찮아요. 그죠? 유지가 돼.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서가 표준서체라고 그랬었잖아, 그지? 근데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데 부기계통의 그런 어떤 그거 꼭 어떤 글씨라고 얘기하기는 뭐해도 그런 글씨가 그 시대의 바른 글씨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서로 쓴 거가 정서가 대개 보면은 그때 거를 지칭을 해요. 근데 뒤에 그 당나라 사람도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해설을 지칭하는 거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서라고 쓰는 거 이런 거 가만히 보면 북이 때 글씨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한다. 그럼 해설하는 거는 주로 쓰게 되는 것이 성나라 때. 당나라 때는 그게 없고.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걔들은 금례라고 쓴 거지. 그지? 지금 내가 말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내가 몇십 년 동안 해서 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처하는 사람들, 그런 말 쓰기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가 진서야. 참된 거. 그러니까 이전 그 진서, 정서, 해서 이거 구분이 좀 되죠. 근데 구분은 넓게 보면 해서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서라고 쓰는 것, 진서라고 쓰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야, 번역할 때. 근데 그걸 또 그 사람한테 맞춰야지 돼.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쓴 거가 있고 아닌 거가 있거든. 그거는 이렇게 그 사람 책을 보면 알아. 근데 그냥 괜히 그냥 그 해서 말을 해서 쓰기 싫어서 정서, 진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지멋대로 쓴 거, 그거는 내가 통일을 시켜야 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막상 행동에 들어가면 그게 쉽지가 않아. 근데 나는 이제는 그게 분명히 이제 섰어. 그런 어떤 이런 개념. 그 전까지도 그게 잘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이제는 알겠어. 근데 지금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내가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가 그게 참 공부의 효과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단어 하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내 설명을 듣고 여러분 분명히 좀 머릿속에 인식이 됐죠, 그죠? 화학견도 인식이 됐어.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알고 있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와 이런 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 걸 관념을 모르면은 그 책이 흔들려. 그 책이 흔들리면은 내가 쓰는 글, 논문이 통일성이 없어져. 그러면 결국 그걸 읽는 사람은 더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 용어 그 하나는 지금 정리해줬으니까. 이 해법이 그런 거. 그러니까 즉 8분서다. 8분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 대개들 8분서를 지금 말로 하는 예서의 개념이야. 이것은 8분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 아까 예서라고 그랬었지. 예서가 정통 그 문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때 금례를 썼다고. 해설을 금례로 쓰다 보니까 그 예서를 그러니까 중복이 되잖아. 중복이 되니까 8분서라고 쓴 거야. 그래서 8분서 하면은 지금 대개 보면은 동안 때 예서를 얘기를 해.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그래서 이 8분서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런 미친놈이야. 내가 늘 말하지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 싸우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거든. 결론 없는 거 가지고 지가 뭘 연구한다고. 그건 몇천 년 연구해서 지금까지도 안 됐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8분서하고 그러면 대개들 내가 보니까 한 80%, 70-80%가 도안예서 가지고 8분서라고 쓰는 거야. 아까 그렇게 했었을 때는 금례하고 이렇게 쌍을 져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가끔 8분서 개념을 이렇게 제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자 아니면 좀 이렇게 뭘 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8분서냐고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청나라 때도 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희재 같은 경우는 8분서를 그렇게 봐. 모든 서체에 8분서가 있다는 거야. 실제 그래. 모든 서체가 변하잖아, 그지? 변했을 때 조금 이렇게 그 뒤에 과도기 좀 나온 거, 그건 전부 다 8분서라고.
그게 유의제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유의제 개념 그런 게 봤었을 때 전수에서 조금 변한 예서 고해. 그게 팔분서라고 보는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랬었을 때 그 사람들이 지칭하는 거는 되게 그 전 거 80%를 유지하고 그 후대 거 20%를 이렇게 섞는 거. 그게 팔분서라. 이 팔자가 그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서는 되게 예서야. 아, 그것도 동안 예서. 서한 예서 고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거가 참 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고 뭘 지칭할지 모르는 건데, 근데 선생님 이제 그걸 많이 해보고 또 그걸 그래서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알려고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 말 장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것도 아마 여러분한테 안 보내서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좀 쓰고 그랬었는데. 도착. 수요일 날. 어? 9시. 도착한다. 8시 도착하지 내가. 난 못 일어나겠다. 밥은 해놓고 나와야지. 봉숭아 씨 찾아요? 봉숭아 씨 찾아. 상추 씨를 어디서 구해? 상추 씨. 토종 상추씨. 응. 그 20kg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상추는 그 자리에 심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아. 그래요? 한번 씨 뿌리고 나서 이식을 또 해야지. 그럼 모종을 심으면 모종은 괜찮아. 괜찮아요? 모종은 사실 선생님은 어떤 때 보면은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못해. 왜 그러냐면 그 말이 꼭 그렇게 쓰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은 많고 그것이 그 단어로서 이게 참 어려울, 거기에 따르는 설명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글은 그게 안 되지, 그지? 글은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야. 바로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동안 많은 서론을 번역하면서 현재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미래의 사회를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번역에만 열중하느라 주변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오류와 잘못 이해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야. 번역에만 열중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서론은 모두 엄중한 역사의 검증을 통한 것이고 또한 오늘날에도 게시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를 개통적으로 번역하면서 주변에 많은 것들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번역은 이해를 돕지만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파악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래도 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단순한 번역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이 내 말 이해가 돼요? 저 글을 보니까 좀 무슨 말 하는지는 이해가 되겠지. 아까 같이 정서도 해서도 물론 해설하고 쓰면은 뭐 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한 번역만 했다는 얘기라고. 근데 이제는 그 주변과 이런 거를 역사 이런 걸 좀 알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렇게 말하니까 딱 맞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팔부서 이런 것도 그렇게 뭘 알아야지 되는 거라고. 근데 글로 쓰면은 그게 해서다 뭐 이렇게만 나오잖아, 그지? 근데 그것이 내가 알고 이렇게 해서 뭘 해서 나오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이 글이 다르다. 그래서 공부가 그런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뭐 해석해서 버는 이거는 크게 그렇게 물론 그게 기초가 돼야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글씨를 못 썼을 때는 글씨를 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제일 좋은 것은 명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글씨를 임무하는 것밖에는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지 좋은 습관을 갖고 좋은 태도를 그 서사 태도를 갖는 거라고. 근데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적이 없이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게 목적이 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글씨가 안 달라지지. 근데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창작의 목적이고 그것을 아까 그 임무하고 하는 것과 창작을 위한 그 준비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임무였지, 그지? 기초를 닦기 위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그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작품에까지도 그대로 나가. 그러면서 더 심지어 하는 말이 그냥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작품에 다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럼 또 근거 없으면 안 되나? 나는 꼭 왜 그러니까 뭐 한 사람 보면은 반항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지? 반항이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근데 그런 반항이 애비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지만 여자보다는 남자가 강해. 여자들은 주법 정신이 있어. 그래서 교통사고도 보면 이렇게 잘 지키거든. 근데 꼭 미친년이 있거든. 그 미친년이 아주 미칠수록에 더 출세해. 극과 극이야. 차 사고를 내서 죽던가 아니면은 유명해지던가. 청경자 나에서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극작가 왜뭐 있지 왜 뭐 대발에도 쓰고 왜 여자 있잖아 무슨 그런 딸내미하고만 둘이 산다는. 대사 많고 그 사람들 할머니잖아. 할머니잖아. 그러니까 여자들 그 작가로서 이름 내고 아니면 뭐한 사람들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그 계통에 유명하니까 인정을 해주는 것 뿐이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그 예술적 이런 문제가 나와. 일단
질문을 하잖아, 그치? 뭐 왜 꼭 법도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지, 그치? 안 한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예서가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럼 그렇게 써. 걷다가 이렇게 행티 넣어서 내 멋대로 좀 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없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그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처음엔 저런 거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유행은 미친년 하면서 따라가는 게 유행이야. 절대로 그 유행 앞에 서는 사람 보고 아우 저거 잘했어 나도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절대로 없다. 없어 절대로. 있어야지 정상인데 없어. 미친년 저거 뭐 이러면서 뒤에 가서 그 따라해. 그러니까 앞에 가는 애는 미친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이제 추앙해주고 성각자라고 그럼 추앙해주고 잘못되면 미친놈이라고. 지금 선생님이 딱 거기야. 그래서 역사에 이렇게 뭐 평가받는 것도 지가 잘해야 돼. 아까 내가 그 보여준 거는 금방 보낼 텐데 선생님이 이제 잡다한 거 다 끝나고 이걸 뭐 시작하기로 했었잖아. 옆에 서로만 이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거기는 잘 써놨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 선생님이 보면은 생각이 뭐 너무 앞서가 있고 말은 뒤에 나오니까 생략하는 중간에 생략하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그럴 때가 좀 있다 하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이전은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가 나오는 거가 식권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식권에 그 앞에 각 서문식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를 전부 다 번역해서 그거를 다 완성을 했는데 그거를 보낸다고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뒤에 단상을 좀 썼어. 이것을 왜 해야지 되느냐. 각설하고 첫째 각 시대 서문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전체의 범위와 작업의 계획표를 잘 써놨습니다. 또한 이 안에 수록된 그 서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중요도의 주차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공부한 거 뭐 아니면 저 고3 때 공부한 거 내가 놀았던 거 이런 것도 앞에 써놨거든. 읽어본다. 둘째, 이 중에는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작업 순서를 정해 능률적으로 계획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현재 가고 있는 것 빼라.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과 위치를 알 수 있어 스스로 독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각 시대의 서론의 특징과 변천을 이해함으로써 사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였고 어떠한 변천을 거쳐 현재 이르렀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일을 하나 하는데 다 그 사람마다 방법이 있고 특징이 있고 그러겠지만 어떻게 하는 거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는 거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렇지?
그게 나는 공부 방법론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 이런 거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목차 작업이야. 논문도 마찬가지지. 목차를 전부 다 해놔면서 그러면은 앞에 목차를 잘 해놓고 그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그 밑에 하고 그러면 내가 하고 하는 데까지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를 알잖아, 그지? 근데 일하면서 제일 답답하고 글씨 쓰면서 제일 답답하고 공부하면서 제일 답답한 거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이런 거가 없으니까 항상 막연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나중에 지쳐버려. 그런 얘기 몇 개 써놨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써놨어. 아무튼 내가 이렇게 하고 전년퇴직하고 지금까지 정리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감하고 이제부터 시간을 오로지 역대서론 번역 완성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태까지 말한 거야, 그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아주 그냥 알기가 쉽잖아. 물론 이전에 각 시대의 중요한 것들을 완성하였지만 전부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방법론을 생각하십니다. 지금 아까 내가 말한 내용이야, 그치? 먼저 이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이며 범위와 출판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작업이 재미가 있고 효과적이어야지 제대로 능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도 없이 무작정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곧 실증을 느끼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몰라 방황과 회의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나는 이것이 체질이 아니니 다른 것을 찾아보느라 헛된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게 지금 그대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니까 다 끝났지,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는데 한 일주일 하면서 많은 생각과 이런 걸 했어. 선생님이 항상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가 바로 그런 시점이야. 그거.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은 하기야 나를 잘 모르진 않아. 아는 사람은 알아. 어떤 때 내가 별로 이렇게 막 잘 안 하고 딴짓거리 하면서 이상하게 뭐 하고 있을 때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다 하고 있어요. 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여하의 이것을 전 그 방대한 분량이잖아. 물론 지금 내가 한 4분의 3? 그 정도 뭐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아무튼 반 이상은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또 방대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가 효과적으로 하는 거가 좋을지. 집에 뭐 아무튼 사과 한 박스가 있어. 이거 먹는 방법도 방법론이지, 그치? 썩은 거부터 먹느냐, 좋은 거부터 먹느냐, 뭐 중간부터 먹느냐, 뭐 또 아래서 빼냐, 위에서 빼냐 등 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좋은 거부터 한다. 그래야지 어느덧 다 끝나지. 이게 또 그냥 착실하게 한다고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한다고 그러면은 재미없어서 못할 것 같아. 내 성격에. 그러니까 등등 그런 생각을 좀 했다는 얘기라고. 아 참.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로 쓰면은 글로 쓴 거는 글이 바로 그래서 무서워. 글은 정리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은 할 때는 버벅거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글로 이렇게 보니까 딱 들어오지. 근데 글로 다 못한 말들이 있어 분명.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그래.
없어. 적당히 살아면 되는 거야, 그치? 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 얘기고 절대로 난 그러지도 못해.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럼 너하고 너 두 놈이 또 팔릴 거가 있어.